광해군! 선조 내가 너를 왜 위험한 왕세자로 생각하는지 알고 있냐? 나는 광해군이다. 너의 전쟁 활약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너의 왕세자 위치에 선을 넘는 행동은 삼가하거라. 그것도 다음 보위를 이을 세자를 제거하려 했다는 사실, 여러분은 믿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임진왜란이라는 국가적인 재난 속에서 백성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되었던 영웅, 바로 광해군 이야기입니다. 그는 전쟁의 포화 속에서 흩어진 민심을 수습하고 외적에 맞서 싸우며 조선을 지켜낸 구국의 세자로 추앙받았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토록 칭송받던 광해군이 정작 전쟁이 끝난 후에는 아버지 선조에게 가장 큰 위협으로 여겨졌다는 충격적인 역사의 진실이 존재합니다. 왜 선조는 자신의 아들을, 그것도 국가적 위기에서 빛나는 활약을 보인 세자를 그토록 경계하고 심지어는 없애려 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의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임진왜란의 참혹한 상처가 아물어갈 무렵, 조선의 왕실에는 평화 대신 또 다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전쟁 영웅으로 백성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던 광해군과 그 아들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견제했던 아버지 선조 사이에 숨막히는 권력투쟁이 바로 그것이죠. 단순히 부자 간의 갈등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비극적이고 또 너무나 인간적인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한나라의 왕을 아들에 대한 깊은 불신과 편집증으로 몰아넣었을까요? 그리고 광해군은 아버지의 견제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목숨과 왕좌를 지켜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역사의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한 인간이 겪어야 했던 생존 본능, 그리고 권력의 차가운 민낯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왕조사를 넘어 인간 본연의 불안과 질투, 그리고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리더의 고뇌를 생생하게 보여줄 것입니다. 임진왜란의 영웅이 겪어야 했던 비극적인 운명, 그리고 그가 왕이 되기까지 감내해야 했던 고통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며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역사의 이면을 함께 탐구해볼까요? 이야기는 1592년, 조선의 운명이 풍전등화 같았던 임진왜란의 발발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왜군이 파죽지세로 한양을 향해 밀려오자 선조는 백성을 버리고 의주로 피난길에 오르는 비참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분조를 이끌며 전장을 누비고 민심을 수습했던 인물이 바로 광해군이었죠. 그는 아버지와 달리 전란의 한가운데서 백성들과 함께하며 희망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비록 세자로서의 경험은 부족했지만 그는 뛰어난 리더십과 강인한 의지로 각지에서 일어난 의병들을 독려하고 전쟁 물자를 조달하며 나라를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백성들은 고난 속에서 자신들과 함께했던 세자 광해군에게 열렬한 지지와 사랑을 보냈습니다. 그의 존재는 절망에 빠진 조선인들에게 어둠 속 한 줄기 빛과 같았죠. 하지만 이러한 백성들의 환호와 광해군의 눈부신 활약은 역설적으로 선조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선조는 자신의 권위가 흔들리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고 아들이 자신보다 더 큰 지지를 받는 것에 대해 질투와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 백성들이 기댈 곳은 왕이 아닌 세자였다는 사실이 선조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전쟁이 끝난 후 조선은 폐허가 되었지만 광해군은 임진왜란의 영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승전의 기쁨도 잠시, 광해군은 아버지 선조의 싸늘한 시선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은 세자를 보는 선조의 마음속에는 기쁨보다는 경계심이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죠. 권력은 때로 가장 가까운 사이마저도 비극으로 몰아넣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비정한 역사 속에서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과연 선조는 왜 아들의 공을 인정하기는커녕 그를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광해군은 아버지의 끊임없는 의심과 견제 속에서 어떤 고통을 겪어야 했을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왕실의 비극을 넘어 인간의 욕망과 불안이 빚어낸 처절한 생존 드라마를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이제 그 숨막히는 서사의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네, 임진왜란의 영웅으로 우뚝 섰던 광해군. 하지만 그에게 돌아온 것은 아버지 선조의 따뜻한 포옹이 아닌 차가운 시선과 끝없는 의심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앞서 말씀드렸죠. 과연 선조는 왜 아들의 공을 인정하기는커녕
그를 자신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광해군은 아버지의 끊임없는 견제 속에서 어떤 고통을 감내해야 했을까요? 이제 그 숨막히는 서사의 문을 활짝 열고 비극적인 부자관계의 심연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임진왜란이라는 거대한 경랑 속에서 광해군은 조선 백성들의 희망이었습니다. 분조를 이끌며 전국 팔도를 누비고 의병을 독려하며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로하는 그의 모습은 마치 어둠 속을 밝히는 한 줄기 빛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피폐해진 민심을 다독이고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재건하려 노력했던 광해군의 진심은 민초들에게 깊은 신뢰와 지지를 안겨주었죠. 전란의 한가운데서 백성들은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선조가 아닌 직접 전장을 누비며 자신들과 고통을 함께하는 세자 광해군에게 마음을 열었던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어느새 전란 극복의 상징처럼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희망의 메아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고 폐허가 된 한양으로 돌아온 선조의 눈에는 백성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는 아들의 모습이 결코 기쁘지만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거대한 그림자로 느껴지기 시작했겠죠. 왕의 자리는 본래 외롭고 고독한 법인데 아들이 자신보다 더 큰 지지와 인기를 얻는다는 것은 선조에게는 견디기 힘든 현실이었을 테니까요. 궁궐 안에서는 세자를 견제하고 비방하는 은밀한 목소리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선조의 불안감은 점차 질투와 편집증으로 변해갔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은 세자를 바라보는 선조의 마음속에는 기쁨보다는 깊은 경계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러한 선조의 불안은 결정적인 계기를 만나 더욱 증폭됩니다.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선조는 늦둥이 아들인 영창대군을 얻게 되죠. 적통 왕자에 대한 선조의 집착은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영창대군을 세자로 삼으려는 노골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광해군은 이제 왕좌가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궁궐 안에는 광해군을 제거하려는 세력들의 음모가 끊이지 않았고 선조의 편집증은 극에 달해 광해군을 향한 견제는 마치 보이지 않는 칼날처럼 그를 옥죄어 왔습니다. 선조는 신하들에게 공공연히 광해군 폐위를 암시하는 발언을 했고 신하들은 왕의 뜻에 따라 광해군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명나라의 세자 책봉을 철회하라는 요청까지 할 정도였으니 광해군이 느꼈을 위협감은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선조가 병세가 악화되어 죽음을 앞둔 순간까지도 광해군을 향한 그의 압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상에 누워서도 광해군을 폐위시키려 했던 선조의 집념은 그가 얼마나 아들을 경계하고 증오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광해군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협 속에서 숨죽여 버텨야 했습니다. 왕의 자리는 그에게 비단길이 아닌 가시밭길이자 피할 수 없는 생존 투쟁이 장이었던 것이죠. 과연 광해군은 이 잔혹한 운명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광해군은 정말이지 자신의 숨통이 끊어지는 듯한 극한의 압박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인 선조의 병세는 점점 깊어지고 있었지만 그가 아들을 향한 견제와 의심은 마치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더욱 거세게 타올랐죠. 이 모든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 것은 바로 새로운 왕자의 탄생이었습니다. 선조는 뒤늦게 얻은 적통 왕자 영창대군에게 깊은 애정을 쏟았고 이는 광해군에게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를 더욱 짙게 만들었습니다. 영창대군이 태어나자 선조는 오랜 시간 이어져온 광해군과의 갈등을 완전히 매듭짓고 싶어 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에게 영창대군은 단순히 어린 아들이 아니라 자신의 왕권을 안정시키고 적통이라는 명분을 통해 광해군을 폐위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궁궐 안팎에서는 영창대군을 새로운 세자로 옹립하려는 움직임이 마치 물결처럼 일기 시작했습니다. 선조의 뜻을 헤아린 일부 신하들은 노골적으로 광해군을 비방하고 영창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한다는 상소문을 올리며 광해군을 사면초가로 몰아세웠습니다. 왕의 노골적인 의중이 드러나자 광해군을 제거하려는 세력들의 음모는 점차 그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굶주린 맹수들이 먹잇감을 노리듯 광해군에게는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비난과 모략의 화살이 쉴 새 없이 쏟아졌죠. 선조는 신하들을 은밀히 불러 모아
세자를 바꾸려는 자신의 속내를 조심스레 내비쳤습니다. 마치 그림자 같은 밀실에서 펼쳐진 이 논의들은 광해군에게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 되어 심장을 겨누는 듯 했습니다. 왕의 한마디 한마디가 신하들의 충성심을 시험하고 어떤 이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왕의 뜻에 편승하려 했을 겁니다. 명나라의 세자 책봉을 철회하라는 요청까지 할 정도로 선조의 집착은 광해군이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명나라로부터 정식으로 세자로 인정받은 광해군을 다시 폐위시키는 것은 외교적으로도 엄청난 파장을 불러올 일이었죠. 하지만 선조는 이마저도 감수하려 했습니다. 아들을 향한 그의 불신과 증오는 국가의 안정이나 외교 관계조차 뒷전으로 미룰 만큼 깊었던 겁니다. 광해군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마치 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불안한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언제든 발밑의 얼음이 깨져 차가운 물속으로 가라앉을지 모른다는 공포에 시달렸던 것이죠. 선조의 병세가 악화되어 죽음을 눈앞에 둔 순간까지도 광해군을 향한 그의 압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상에 누워서도 광해군을 폐위시키려 했던 선조의 집념은 그가 아들을 얼마나 경계하고 증오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비극적인 대목입니다. 마치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순간까지도 아들을 밟아 누르려 했던 아버지의 모습은 광해군에게는 평생 잊히지 않을 상처로 남았을 겁니다. 이처럼 광해군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협 속에서 숨죽여 버텨야 했습니다. 왕의 자리가 그에게는 비단길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생존 투쟁이 장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역사는 때로 가장 아이러니한 방식으로 흘러가곤 합니다. 광해군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순간, 선조의 갑작스러운 죽음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찾아왔습니다. 1608년 2월, 선조는 결국 병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아들을 향한 마지막 압박을 채 끝내기도 전에 말이죠. 궁궐은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지만 이 죽음은 광해군에게는 역설적으로 생명의 끈이자 왕좌로 향하는 문이 되었습니다. 왕위에 오르는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선조가 임종 직전까지 광해군의 폐위를 시도했으니 그 죽음 이후에도 궁궐 안에는 여전히 광해군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존재했죠. 하지만 결국 광해군은 수많은 고난과 위협을 뚫고 조선의 제15대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참으로 기구한 운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임진왜란의 영웅으로 추앙받던 세자가 정작 전쟁이 끝난 후에는 아버지의 질투와 의심 속에서 죽음의 문턱을 수없이 넘나들어야 했다니 말입니다. 그는 왕이 되었지만 아버지의 그림자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선조가 남긴 갈등의 씨앗, 특히 영창대군과 그의 어머니 인목대비와의 관계는 광해군에게 즉위 후에도 풀 수 없는 숙제로 남았죠. 왕이 된 이후에도 광해군은 아버지의 유지를 거스르며 자신의 길을 개척해야 했습니다. 그는 전쟁으로 피폐해진 백성을 돌보고 실리 외교를 펼치며 나라를 재건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 속에는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한 인간의 깊은 고뇌와 상처가 함께 배어 있었을 겁니다. 권력의 비정함과 인간 본연의 불안이 어떻게 부자 간의 관계마저 파괴할 수 있는지 우리는 선조와 광해군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통해 깊이 통찰하게 됩니다. 임진왜란의 영웅이 겪어야 했던 비극적인 운명과 그가 왕이 되기까지 감내해야 했던 고통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인간적인 번뇌와 비극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왕좌에 앉은 광해군의 쓸쓸하고 복잡한 표정은 어쩌면 그가 짊어져야 했던 모든 아픔을 대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왕좌에 앉은 광해군의 쓸쓸하고 복잡한 표정은 어쩌면 그가 짊어져야 했던 모든 아픔을 대변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사실 선조는 임종 직전까지도 광해군을 폐위시키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영창대군을 왕위에 앉히고 싶다는 열망에 사로잡혀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광해군을 세자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노골적인 압박을 가했죠. 마치 언제 날아들지 모르는 칼날 앞에서 숨죽여 버티는 사람처럼 광해군은 매일매일 생명의 위협 속에서 고립감을 느끼며 버텨야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편집증적인 의심과 견제 속에서 자신의 존재 자체가 왕실의 위협이 되는 상황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선조의 병세가 깊어질수록 광해군을 향한 압박은 더욱 거세졌고
궁궐 안팎에서는 그를 제거하려는 세력들의 음모가 끊이지 않았죠. 숨막히는 긴장감이 옥좌를 둘러싼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는 가운데 모두가 다음 순간에 어떤 비극이 펼쳐질지 예측할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참으로 알 수 없는 아이러니를 품고 있습니다. 선조는 결국 자신이 그토록 폐위시키려 애썼던 광해군을 끝내 제거하지 못한 채 1608년 갑작스럽게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광해군이 죽음의 문턱에서 극적으로 벗어나 왕위에 오르는 순간이었죠. 궁궐은 선조의 죽음으로 인한 혼란과 동시에 새로운 왕의 탄생이라는 복잡한 감정으로 요동쳤습니다. 왕위에 오른 광해군의 얼굴에는 안도감과 함께 아버지에게 끝내 인정받지 못했던 아들의 깊은 슬픔과 고뇌가 교차하는 듯 보였을 겁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세자가 아닌 한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선조의 그림자는 결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선조가 남긴 갈등의 씨앗, 특히 어린 영창대군과 그의 어머니인 인목대비와의 관계는 광해군에게 즉위 후에도 풀 수 없는 숙제로 남았죠. 그는 아버지의 유지를 거스르며 자신의 길을 개척해야 했습니다. 전쟁으로 피폐해진 백성을 돌보고 실리 외교를 펼치며 무너진 나라를 재건하려 노력했습니다. 폐허가 된 국토를 재건하고 명분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외교 정책으로 나라의 안정을 꾀했으니 이는 실로 고통 속에서 피어난 결단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왕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긴 광해군의 뒷모습은 어쩌면 그가 짊어져야 했던 모든 아픔과 번뇌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합니다. 권력의 비정함과 인간 본연의 불안이 어떻게 부자 간의 관계마저 파괴할 수 있는지 우리는 선조와 광해군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통해 깊이 통찰하게 됩니다. 임진왜란의 영웅이 겪어야 했던 비극적인 운명과 그가 왕이 되기까지 감내해야 했던 고통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 인간적인 번뇌와 비극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질문들을 던지는 선조와 광해군의 비극적인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왕조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권력의 속성과 인간의 질투,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불안감, 더 나아가 국가적 위기 속에서 리더가 겪는 고뇌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지혜는 무엇이며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삶의 이치를 배울 수 있을까요? 역사는 과거의 거울이자 미래의 나침반이 되어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듯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